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애국 국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썸네일 한번 보시면 주말에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동안 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극우몰이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집회에 광주 전남, 전북, 호남 지역에서 2030 청년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이런 집회 현장이 정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이 탄핵 지금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두 단체가 있죠. 광화문 집회를 그동안 쭉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 대국본, 그리고 이번에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쪽.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기성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상당히 심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어떤 조직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기성 언론들이 이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을 마치 극우몰이로 종교의 정치화 이런 식으로 아주 비판적으로만 보도를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거의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그 접견원 장제원 박사를 통해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 중국인 외국인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뉴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광주에 모인 반탄 3만 명. 여기도 이런 목소리 있다, 알리려 나왔다. 이걸 지금 보시면은 밑에 기자를 4명이나 투입해서 소위 말해서 륵보식으로 집회 현장에 나오신 분들의 인터뷰를 따고 아주 구체적으로 취재를 한 보도입니다. 여기 저도 한번 쭉 오늘 아침부터 읽어보니까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고흥 사람입니다 라고 쓴 플래카드를 든 김동열 씨, 60세 김동열 씨. 여기 내용 보세요. 호남은 사실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지만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전남 고흥에서 첫 차를 타고 올라왔다. 우리나라의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 또 그 밑에 조희정 씨 43살, 전남 강진군에서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참가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호남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 여론조사는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 보면 2030 세대도 눈에 띄었는데,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왔다는 직장인 김명현 씨 26살이네요. 회사에서는 모두가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직장에서 쌓인 울분을 토하려고 나왔다. 굉장히 인터뷰 내용이 좀 리얼합니다. 또 김 씨는 호남에도 상식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 또 28살 전혜림 씨는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계엄 선포 때는 놀랐지만 그 이후 민주당이 해온 행태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분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집회에 나왔다. 또 대학생 20살 문모 씨,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창피하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거리로 나섰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 고향 광주를 바꿔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또 전남 순천에서 왔다는 고등학생 18세 윤성호 군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정부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호남은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답답해서 집회에 나왔다. 대전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참가할 생각이다.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일부 청년은 연단에 올라 마이크도 잡았는데, 정민석이라는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광주가 민주당의 표밭을 자처했는데 도대체 바뀐 게 뭐냐? 천안, 충청도 천안, 경상남도 김해에도 있는 코스트코 하나도 없는 것이 자랑인가? 광주에는 죽어가는 상권, 청년 인구 유출, 차일피일 미뤄지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난밖에 없다. 상당히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이번에 광주 그 집회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갔어요. 서울에서 내려가는 KTX 표가 다 동일하고 고속버스 표도 다 동일하고 많은 분들은 또 이 뭐 1인당 교통비만 내고 가는 그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광주로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많이 갔지만 충청권 영남권에서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주최 측 주사는 거의 한 뭐 10만 명 가까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댓글에 코스트코는 없어요. 네, 광주에 그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2년 전 대선 때 그게 이슈가 되었어요. 당시 그 이준석 위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 광주에 대규모 쇼핑몰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그런 기사가 났거든요. 근데 그때 참 놀라웠던 것은 그 기사 댓글에 광주에 사는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서 서울에서는 복합 쇼핑몰 들어갈 때 입장권 내고 들어갔냐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그게 또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겁니다. 사실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거의 뭐 7, 80% 정도 굉장히 높게 나오죠. 반면에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한 35%는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하면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좌파 정당의 후보가 거의 35%, 문재인 때는 한 38%까지 득표를 했어요. 근데 호남 지역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민주당을 원사이드하게 밀어주는 지역인데 이 인터뷰한 분들의 호소는 그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광주 전남에 해준 게 뭐가 있냐?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상당히 문제라고 느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전국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깨달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 광주 전남에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탄핵 반대 집회를 일방적으로 극우들의 모임이다. 소위 말해서 반란을 선동하는 모임이다. 집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절반이 다 극우라는 소리인지, 또 광주 전남 지역에 집회에 나오신 저분들도 그럼 극우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번 광주 집회가, 물론 서울 광화문 집회나 부산, 대구, 대전 집회 다 중요하죠. 한데 광주 집회의 이번 중요성은 바로 깨어난 광주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사태는 이거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극우로 몰아가던 저 종북 주사파 세력, 좌파 세력들의 그 프레임이 완전히 깨졌다. 박살났다. 그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광주 집회의 큰 성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 한번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제가 저 보도를 오늘 아침에 다 조간신문에 난 건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이례적으로 놀랬습니다. 저도. 왜냐하면은 그 MBC 그 보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MBC 정광훈. 네. 자, MBC 스트레이트 보도입니다. 정광훈 극우 정치 종교의 삼위일체. 요렇게 그동안 보도해왔어요. 기존 언론에서.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극우 종교의 정치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 언론계 업계 언어로 말하는 조져대는 보도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기성 언론이. 그런데 중앙일보 오늘 보도를 보세요.
내가 극우 같아요? 정광훈 최측근을 만나다. 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저도 아침에 이 조간신문을 쭉 보면서 야, 중앙일보가 왜 이러나? 중앙일보가 이제 태세 전환을 하나? 자, 이건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민들 상당수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기성 언론들이 이제 눈치 보기 하면서 태세 전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광화문 집회든 한남동 집회든 저도 뭐 새벽에 뭐 아침에 다 가봤습니다만은 그 추운 겨울에 엄동설안에 눈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뒤집어 쓰고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알바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나온 애국 국민들이거든요. 그분들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에? 아, 이거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기 피켓도 보세요. 우리법 연구의 종북 사조직이다. 그죠? 뭐 이재명과 술친구 문영배는 사퇴하라. 척결하자 반국가 세력 등등 뭐 북침 통일 유엔군을 뭐 침략자로 부르는 문영배는 북한으로 가라. 뭐 이런 거 이게 그냥 뭐 알바 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저기 보면 2030 청년들도 많이 앉아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냐고. 그러니까 그동안 기성 언론이 광화문 세력을 태극기 집회라고 하면서 폄훼해왔다면 이 오늘 중앙일보 보도는 아주 급진전된 겁니다. 급진전. 왜? 야, 이게 실체가 있구나. 실체가 있지, 당연히. 당연히 실체가 있지. 매주 토요일 날 광화문 앞에서 거의 뭐 수십만 명 이상이 집회에 동원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그냥 동원되는 그야말로 그냥 뭐 일당 받고 동원되는 모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발적으로 나오는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이 중앙일보가 오늘 기획 취재를 한 겁니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저 밑에 사진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김종대 대국본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저분은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이분도 김종대 목사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라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의 최측근이라고 소개가 되네요. 자, 여기 중앙일보 보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김종대 목사님은 정광훈 목사에 이어 사실상 2인자이며 숨은 실세다. 대국본과 자유마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운동의 방향성을 정한다. 격동의 탄핵 정국을 이해하려면 정광훈 목사와 대국본을 주축으로 한 강성 우파의 머리와 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야, 이 대목에서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그동안 조중동, 뭐 지상파에서 정광훈 목사 이러면은 전부 극우, 정치 목사 이렇게만 했는데 중앙일보가 오늘 이 격동의 탄핵 정국을 이해하려면 정광훈 목사와 대국본을 주축으로 한 강성 우파의 머리와 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제가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지 않고 강성 우파, 우파 신념에 철저한 강성 우파와 머리와 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야, 제가 그래서 중앙일보가 오늘 태세 전환을 확실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밑에 사진에 나오는 분이 또 누구냐면 정윤경 목사님인데 저분은 여성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사진을 보니까 부산 사상구에 있는 주임제교회에서 탄핵 반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분은 대국본의 풀뿌리 전국 조직인 자유마을의 실행위원장이라고 해요. 김종대 목사와 생각을 공유한다. 아, 이런 분들이 있고, 뒤 밑에 그 그래픽을 보면은, 저도 사실 이게 궁금했어요. 대국본이 언제부터 저렇게 활동을 했을까? 이 대국본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 본부란 단체인데, 처음에 출발은 1990년대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던 청교도 영성훈련한 사람들, 그 위쪽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죠. 2002년 6월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한미군 장갑차 그 압사 사고가 있었죠. 주한미군 여중생 압사 사건. 이후에 주사파에 대항하고자 만든 조직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사인식을 확산하고자 한다. 그래서 2003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2007년에 대국본 주최 집회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아닙니까? 그리고 2010년에 대국본 공식 단체가 등록이 되고, 2007년은 그거죠. 이명박 대통령 집권 전이죠. 그죠? 그리고 2012년 대국본이 공식 출범하고 2019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하야하라 시국선언 냈죠. 이때 이제 조국 사태가 나면서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의 날에서 광화문이 폭발했죠. 완전히. 그때부터 이게 터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2년에 김종대 목사님을 대표로 위촉해서 자유마을이 출범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쭉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주사파 같은 반국가 세력이 우리 우파에게 프레임을 씌웠다. 뭐라고 씌우죠? 극우라고 씌우죠. 극우. 네? 할 일 없는 노인들이 나와서 쓸데없이 시위한다는 이런 식. 그러다가 윤 대통령 계엄으로 나라가 뒤집어졌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사람들이 직접 아스팔트로 나와서 진실을 본 것이다. 특히 2030 세대가 붙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어르신들의 활동이 정말 순수하고 따뜻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추워 죽겠는데 뭘 바라고 매주 나오겠나. 오직 애국심이다. 그걸 2030이 보고 폭발력이 생겼다. 이게 제가 1월 달에 한남동 집회 가서 느낀 점입니다. 1월 달에 2030 세대가 막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 나온 2030 세대가 연설하는 걸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때 그 2030 청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왜 감사하냐. 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바로 이재명 민주당 세력들, 종북주사파 세력들, 특히 4050 세대들이 2030 세대들의 미래를 저당 잡혀서 무슨 보조금 정책, 무슨 쿠폰 정책, 무슨 나라사랑 상품권 이런 식으로 2030 세대들에게 어깨에 엄청난 빚을 떠넘기면서 지들은 룰루랄라 집권하려는 욕심만 가지고 있는 저런 탐욕 세력들. 근데 6070 이 세대들이 나와서 그걸 지켜내고 있다는 걸 보고 감동했다면서 낮 시간대는 기존 어르신들이 집회를 하고 밤 시간대는 2030 세대들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 인터뷰 내용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비상계엄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계몽령이란 말이 나왔다. 대국본의 입장은 명확하다. 계엄이 곧 계몽이다. 계몽령이란 말은 광화문에 나온 어르신들이 만든 용어는 아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스팔트를 지킨 모습을 이제 2030이 받고 SNS에서 폭발한 것이다. 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기자가. 대국본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다. 그러니까 대국본의 이 정설 이런 거예요. 저기 보면은 지금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이 극우인가? 민주당 의원들은 반국가 세력이 집회를 열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반국가 세력은 민노총이라든지 종북주사파들 촛불행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민중행동 이런 반국가 세력이 집회를 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가서 사진 찍고 SNS 올리고 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대국본이나 광화문 집회 세력에 대해서 극우라고 하면서 거리두기를 했다. 근데 지금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이 극우인가? 무슨 불똥이 튀어가지고 다음 공천에 선거에서 공천 못 받을까? 눈치만 살랑살랑 보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해요. 사실 지난번 이틀 전이죠. 토요일날 제가 그 행진에 참여를 했는데 서부지방법원에서 헌재까지 가는 거의 2시간 정도 걷는 행진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원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당원협의회 멤버들도 다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순수한 그 애국 국민들 행진인 줄 알고 갔는데, 그래 뭐 온 김에 같이 따라갔죠. 갔는데 제가 그 행진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뉴스에 둔감하다는 거예요. 뉴스에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타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난리를 치고 눈비 맞으면서 그 자리를 지켰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나왔나? 이제 나와서 거리 행진을 하고 홍보전을 벌이냐? 참 빨리도 나왔다. 이게 이분들이 말하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거 아닌가? 너무나 기회주의적이다. 어떤 그런 맥락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기회주의를 볼 수 있고, 또 이분들 말씀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정광훈 목사를 내란 선전 서부지법 폭동 선동 책임자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해요. 반국가 세력에서는 얼마든지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 정광훈 목사를 쓰러뜨리면 우파 조직의 붕괴는 시간 문제니까 공격하는 것이다. 이 인터뷰하신 그 목사님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지난 7년 동안 광화문 집회를 함께 했다. 옆에서 보면 선동이라든지 폭동 등 그런 거 안 했다. 경찰들도 민노총 집회 같은 데 가면 살벌한데 여긴 느슨하다고 한다. 우리가 집회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다. 과격하고 불법 집회를 했다면 문재인 정권 때 살아남았겠나? 난동이나 불법은 철저히 배격한다. 비폭력 평화 시위한다 이 말이죠. 그죠? 상당히 중앙일보가 오늘 이런 기사를 쓴 건 참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또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정광훈엔 선 그었다. 금남로 반탄 3만 동원한 기도의 실체. 오늘 조간신문에 같이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이제 세이브 코리아를 소개하는 건데, 세이브 코리아를 움직이는 분들의 어떤 분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요. 여기 보면 정광훈엔 선 그었다. 금남로 반탄 3만 동원한 기도회 실체. 여기 보면 세이브 코리아 준비위원회라고 하면서 중앙일보에서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쭉 밑에 보시면은 반동성애 기독교 온건 보수 뭉쳤다. 네. 좀 더 가시면은 네. 그래픽 있죠. 저 그래픽. 저분들이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이브 코리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왼쪽 위에 손연보 목사님, 부산 세계로교회, 준비위원장 홍호수 목사, 사무총장의 수기총,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인 박종원 목사, 사무국장의 황선아 씨, 대변인의 이진수,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 기획위원장의 조평세, 홍보위원장의 김정희, 청년위원장의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 뭐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그동안 세이브 코리아가 어떤 조직이냐 잘 몰랐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서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그 특성은 그거예요. 그동안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운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7일 광화문에서 거의 서울역까지 거의 100만 군중 동원했다는 그 거룩한 방파제 집회를 끌어낸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정치화 비판의 손연보 목사,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면 교회도 없어져. 이겁니다, 이거. 세이브 코리아 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정치화를 굉장히 문제 삼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면은 교회도 없어진다. 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면 교회도 없다. 여기 있죠, 그죠? 정치화 비판의 손연보 목사.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면 교회도 없어. 지금 사실 우리나라 주변에 전체주의 국가가 전 세계에서 이 거대 전체주의 국가가 다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에 있습니다.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근데 거기는 종교 신앙 양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인정하지 않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지하 교인들이 거의 1억 명이 넘었다고 하죠. 중국 공산당원이 한 9,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9,800만 명.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 공산당 조직이 봤을 때 가장 중국 공산당을 위협하는 조직이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기들보다 당원, 쉽게 하면 공산당원이 봤을 때는 자기들보다 조직원들이 더 많아. 지하교회. 1억 명이 넘는 지금 지하교회 교인들이 중국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래서 교회 건물을 막 박살내거나 막 불질러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최근에 특히. 그런데, 이분들이 이 세이브 코리아 움직이시는 분들 이야기가 그거예요. 종교의 정치화를 지나치게 비판하는데 대한민국의 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 절단 나면은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린다는 거예요. 저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시기에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더니 그 추운 겨울에 교인들 전부 바깥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 밖에 의자 놔두고 전부 이 두꺼운 패딩 뒤집어 쓰고 예배 드렸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입니다. 손현보 목사님. 그러니까 예배의 자유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일부 의사 선생님들도 그 이야기 하시던데, 아니 코로나 시기에 가면 지하철 안 탔나? 서울 지하철 1호선 터져 나가는데 2호선 코로나 시기에 지하철 안 탄다 이거예요. 근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냐 이러면서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에 교인들을 다 밖으로 불러내서 그 추운 겨울에 밖에 의자 놔두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세이브 코리아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가 되는. 자,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보도는 이제 이게 있습니다. 승부처는 3.1절이다. 승부처는 3.1절이다. 뭐 이거 뭐 정광훈 목사님과 손현보 목사님을 뭐 이렇게 경쟁 상대로 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1절 날 광화문의 대국본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가 힘을 합쳐가지고 서울에서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3.1절 날 애국 국민들이 서울로 모두 총집결해서 터져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중앙일보에 실었습니다. 저는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서 우리 저 댓글에 서울대 현장 속보 대진역 장살됨. 지금 오늘 서울대에서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국선언이 있어요. 근데 트루스 포럼 등이 중심이 된 시국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있는데 거기 대진연이라고 종북 주사파 세력이죠. 이 친구들이 와서 막으려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보니까 애국 국민들이 왕창 몰려갔어요. 트루스 포럼 등 그 서울대 시국선언한 거 막지 말라고 왕창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제가 토요일 날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헌재까지 행진을 하면서 중간에 가다가 민노총 집회하는 현장을 이렇게 마주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 바로 맞은편에서, 한국은행 본점 바로 맞은편에서, 그 명동 남대문시장 좀 지나서 거기에 민노총 집회 다니면 한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1,000명? 안 될 것 같은데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모자, 같은 조끼, 같은 빨간 머리띠 이렇게 나타나요. 마스크 딱 쓰고. 이 동원된다는 거죠. 동원. 뭐 민노총 사업장에서 전임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 나오는 사람이 매일 같아요. 그 세력은 동원되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나오는 애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옷도 다 달라요. 조끼도 다 달라요. 뭐 머리띠도 없어요. 뭐 장갑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숫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날 그 행진을 지나가는 뭐 저렇게 모여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뭐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저 까만 옷 입고 있는 저 여성분이 영어로 다 통역을 해서 아마 저게 미국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보라고. 그래서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원된 민노총 종북주사파 조직들이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저렇게 앉아있는데. 저기 앉아있는데 뭐 빨간 머리띠를 맸습니까? 아니면 뭐 옷이 다 같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노총 집회, 종북주사파 집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범국민 집회로 지금 완전히 승화되어서 종북주사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까지 폭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기 이제 금남로 사진인데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저기 지금 사진 앵글에 안 나온 골목골목 사이에 저기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골목골목 사이에 다 차가지고 뭐 집회 현장 저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중간에 경찰 버스가 막고 있고 오른쪽은 왼쪽이 탄핵 반대 집회입니다. 저 파란 천막 있죠? 파란 천막. 저기가 본부석이거든요. 왼쪽이 탄핵 반대, 오른쪽은 탄핵 찬성인데 딱 봐도 왼쪽이 많죠, 숫자가. 딱 봐도 왼쪽이 많습니다. 탄핵 반대 쪽이 한 5만 명 이상, 최소 5만 명 이상. 탄핵 찬성은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앙일보 오늘 이야기 좀 했는데 한겨레신문 이야기 좀 할게요. 먼저 연합뉴스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단전 지시 사실 없어. 재탕 3탕 의혹 중단하라. 이런 연합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이 내려졌을 때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계엄군이 지하 1층에 가서 국회 건물 지하 1층에 가서 전기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전이 된 것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끝나고 나서 단전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안 맞죠. 왜냐하면 국회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면은 그 표결하기 전에 단전을 했어야 되죠. 네. 댓글 한번 올려주셨네. 정광훈 목사님 통역과는 옆에 있는 그분 며느리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지금 서울대에 오늘 시국서는 상당히 많이 오신 모양이네요. 언론사 취재도 많이 오고. 자, 어쨌든 이 단전을, 그러니까 전기를 끊으려고 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또 나와서 난리를 지금 또 프로파간다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전했다는 건 사실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건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고 곽종근이가 그냥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늘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면 이게 전형적인 여론 조작입니다. 계엄군의 국회 단전 실행, 더욱 굳어진 계엄의 위헌성. 이거 여론 조작이에요.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으니까 이 내란죄 이야기 요즘 잘 안 하잖아요. 내란죄. 계엄의 위헌성을 포커스 맞추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하고 한겨레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내란죄보다는 계엄의 위헌성. 그게 단전. 근데 단전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밝힌 것처럼 이건 사실 왜곡과 조작이다.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고 707단에 부여된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서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건 없고 사실 없이 자신이 그냥 한 것임을 증언했다. 이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겨레신문이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계엄의 위헌성에 힘을 실어주는 사설입니다. 대표적인 여론 조작이죠. 대표적인 여론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들의 어떤 그 태세 전환을 잘 보시면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뭐 한국일보 등등 있잖아요. 지금 태세 전환을 제일 빨리 한 게 조선일보입니다. 그 중앙일보 이제 태세 전환 하죠. 동아일보는 아직까지 태세 전환 안 합니다. 조금씩 사설은 말고 칼럼을 통해서 동아일보 자사의 논설위원들 통해서 살짝 태세 전환을 해볼까 간보기 하고 있는데 한겨레는 여전히 민주당 편을 저렇게 대책 없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미디어 이야기를 하니까 요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인데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노상원 국군 정보사령관이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장재현 박사라고, 이 부정선거 아주 관심 많으신 분인데, 장재현 박사가 찾아갔더니 스카이데일리 단독 보도입니다. 옥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중국 간첩단 보도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아, 이게 무슨 이야기냐? 노상원 국군정보사령관이 한미 공동작전에 의한 중국인 간첩단 검거 보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장재현 박사가 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했는데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단 보도가 맞는가? 라는 질문에 다 맞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경기도 수원에 있는 중앙선관위 그 연수원 있잖아요. 연수원. 거기에 사실 이제 이 스토리가 뭐냐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내려졌을 때 한국과 미국의 비밀 부대가 급습을 해서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으로 보이는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간첩들을 체포했고 그자들을 일본의 오키나와 미 해병대 군사기지로 이송을 했고 그 체포된 사람들 중에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바로 또 비행기에 실어서 하와이에 있는 사령부로 보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키나와에 남아있는 이 한국 선거에 개입한 간첩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간첩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즉 한국의 간첩죄를 적용하려면 북한하고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에 개입한 중국 사람들은 그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다시 데려준다 한들 다 풀려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아직 구금돼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의 선포가 결정적인 어떤 원인 제공이 부정선거 규명인데 만약 이게 이제 스카이데일리의 보도 방향은 그거예요. 미국 정부가 곧 발표할 것이다. 지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뭐 FBI 국장이나 CIA 국장 이런 사람들 인준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좀 라인업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수원 선거연수원 건물에서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외국인들 주로 중국인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로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큰 게 터질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구속되어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이게 비밀작전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당시 정보사령관 현직은 문상호 사령관이었죠. 문상호 사령관을 소위 말해서 앞세우지 않고 직전 국군정보사령관이었던 노상원이 배후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거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KBS 보도를 지적하는데 KBS 보도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말 보도인데요. 단독 보도입니다. 문상호, 노상원이 나 못 믿나? 10분 뒤 김용현 전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노상원 바로 직전 전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문상호 그 현직 사령관이 좀 의아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너 나 못 믿어? 조금 있으면 장관이 너한테 전화할 거야 했고 실제로 10분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노상원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 그 이후부터는 의구심 없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KBS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보도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만약에 12월 3일에 그 간첩단 체포 검거 작전이 진짜 있었다면 그건 한미 군당국의 비밀 조직이 가담한 체포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현직 국군 정보사령관이 나서는 게 아니라 직전의 정보사령관이
어떤 식의 비밀스러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이사 발행인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나 주장하는 무리에게 이러면서 직접 또 칼럼을 썼어요. 응? 칼럼을.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 신문윤리위원회 등등에서 뭐 아주 공개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진 대표는 뭐라고 하느냐면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부정선거에 관여하던 중국인 간첩 다수 체포 후 일본 내 미군기지 압송이란 제하의 기사는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 중국과 짬짬이로 자행해온 부정선거 국제범죄 현장이 들통난 사건을 다룬 대특종이다. 그동안 취재원도 늘어났고 미국 당국이 3년여 전부터 현장을 주시해왔다. 현장은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요원을 잠입시켜서 충분한 근거도 마련했음을 확인했다. 추가 취재에 도움을 준 취재원 중에는 전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평생 근무한 분도 있다. 이게 아마 사실로 만약에 밝혀지면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뭐 계엄 사태, 탄핵 전국 사태는 그냥 한방 해결되는 거죠. 왜? 바로 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했던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조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이 확인되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오늘 댓글에 미국에서 곧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곧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로 가는 중입니다. 뭐 지금 서울대 시국선을 하니까 뭐 시간적 여유가 계신 분들은 한번 가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진련이라는 뭐 대진련, 민노총, 뭐 종북주사파 이 단체들의 그 유사성은 뭐냐면요. 소수 정예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수 정예화되어 있는데 이 세력들이 돌격되니까 이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처럼 범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용하거나 평화시기에는 이 돌격대, 소수정예의 돌격대들이 큰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범국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이 일어나면 이 소수 돌격대가 힘을 못 써요. 이 자들의 바로 치명적인 약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에서 시국선언을 한다 이러면 애국 국민들이 왕창 가잖아요. 왕창 가면 그 소수 정예로 되어 있는 좌파 돌격대들이 힘을 못 써요. 대진년 그 다 모아봤자 몇 명 되겠습니까? 자, 헌재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하죠. 지금 탄핵 심판 TF 정체를 밝혀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은 문영배가 그 탄핵 심리를 주관하면서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받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종이를 들면서 이거 대본인데 헌법재판소 TF에서 이거 써준 대로 내가 읽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나라고 전부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그러면 지금 문영배 등이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TF에서 써준 대로 읽는 거냐? 나경원 의원 저렇게 이야기했죠. 대본대로 재판한다? 자,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될 판사들이 TF가 써주는 대로 읽는다? 그 TF에 가면 정체는 뭐냐 이거예요. TF의 정체. 지금 SNS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들이 뭐 저 장면입니다. 문영배가 지금 뭐 대본 같은 걸 들고 막 이거 내가 써주는 대로 읽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충격받았어요. 지난주. 그래서 저게 뭐냐? 지난주 금요일 상황인데 저 TF에서 써준 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TF가 내린 결정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2번 재판한다.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어떤 날은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한다. 뭐 이런 거, 강행군. 이게 다 TF에서 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F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중에 헌법재판관을 뽑는 그 모집 공고에 보면 국적 제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광주지법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화교 출신이다. 뭐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처가 불명확한 사람들이 TF를 만들어서 그 대본을 짜고 각본을 짠 그대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 이거 믿을 수 없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자, 지금 국회가 그 문영배 발언 이후에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의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마은혁 꼼수다.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면서 오늘 썸네일 한번 더 보여주시면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광주 집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성과가 있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극우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지었던 그 종북 주사파들, 좌파들의 극우몰이 프레임이 박살이 났다. 광주 집회의 성과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기성 언론들이 광장에 나와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운동을 하는 광장 목사님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노상원 국군정보사령관 지금 구속됐습니다.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대한민국 선거와 미국 선거에 개입했던 중국인 간첩단을 검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오늘 뉴스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알부민입니다. 알부민. 네. 요게 새롭게 리뉴얼 된 겁니다.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소개드립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1522-2429. 여기 전화하시면 아투TV 구독자님들께는 2박스 사시면은 1박스를 그냥 주신대요. 2+1입니다. 1522-2429로 전화하시면은 아투TV 시청자님들은 단독 특가 이벤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번 겨울철 면역력 떨어지거나 야근이나 술자리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아투TV 오전 방송을 휴방합니다. 그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